신탁 공매는 사실상 안에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죠. 어쩌면 내가 공부만 잘 되어 있다면 실제로 신탁 공매를 통해서 내가 낙찰받게 되고 충분히 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탁에 대해서 또한 신탁 공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매는 많이 안다 그랬죠. 경매는 유튜브나 블로그나 책을 찾아보면 워낙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매보다 조금 더 싸게 사는 방법이 공매가 있는데요.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온비도 공매가 있는데 압류재산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우리는 공매에서 더 나아가 신탁 공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싸게 살 수 있다. 핵심입니다. 핵심. 네, 오늘은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신탁은 소유권을 분리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수익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권한을 완전히 분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되어지느냐? 이렇게 구조가 생깁니다. 자, 위탁자, 신탁을 맡기는 것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원소유자겠다. 그렇죠? 원소유자고요. 또한 수탁자, 신탁 회사요. 신탁을 맡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거고요. 그 부동산의 채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인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다가 우선 수익권이라는 권리를 해서 권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위탁자가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준다?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를 통해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위탁자가 신탁 회사에다가 완전히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안을 다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신탁이 왜 생기느냐? 자, 은행에서 우선 수익자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을 해주려고 보니 안에 뭐 세입자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대출이 지금은 현저하게 줄어져 있는데 그 대출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나는 세입자를 넣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 같은 거죠. 그런 계약을 통해서 신탁을 하면 내가 원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세입자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 부산으로 치면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이 있는데 그 세입자를 못 넣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위탁자가 채무자죠. 채무자가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회사로 나의 모든 소유권을 넘기고 그에 따른 수익은 채권사 은행에서 가져가는 이 구조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입자를 넣는 행위 또한 뭐 집을 파는 행위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있지만 수탁자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갑구에 소유권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주식회사 몬스터K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고요. 자,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누구에게? 개인에게. 수탁자가 신탁사가 아니고 개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으로 신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구의 소유권이 있느냐? 자, 신탁법에 보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이 되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거다? 위탁자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다. 신탁회사에서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신탁회사는 이렇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럴 때 뭐 토지를 가지고 신탁을 한다거나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똑같이 경매처럼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자 근저당권자가 법원에다가 집을 팔아서 돈을 주십시오 하는 걸 경매라고 하고요. 공매는 세무서에서 집을 팔아서 세금을 주십시오 하는 걸 공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탁회사에서 집을 팔아서 그에 따른 수익을 은행에 주십시오 하는 거를 신탁공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조를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위탁자, 실제 소유자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신탁회사로 담보를 넘깁니다. 부동산을 넘기고요. 그러면 신탁회사로 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되고 나면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정확하게 하나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탁으로 되어 있는 거에는 내가 임차로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부적합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받지 못했던 은행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신탁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을 신탁공매라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와 공매와 신탁 조금 구분해서 보면요. 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하고요. 근저당권자가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법원에다가 경매를 의뢰를 하는 거고요. 신탁은 신탁법에 의해서 우선수익권자가 채권자죠. 우선수익권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공매로 처분을 해서 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법원 경매 시의 등기부등본에는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저당권자가 있고요.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임의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죠? 본권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신탁 공매는 수탁자가 수협은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자,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것 수탁자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을구에는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렇죠? 근저당 설정이 없어요. 돈을 빌렸는데 근저당 설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탁으로 되어 있는 본 부동산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 건물에 본 부동산의 주소에 있는 신탁 원부를 발급을 해야 돼요. 자, 신탁 원부는 오직 등기소에만 가야지 발급이 가능하면서 거기에 대출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 이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세입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탁 공매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신탁 공매는 신탁사에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집을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 그렇죠?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를 신탁사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매각한다. 간단한 설명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모든 권리들이 다 소멸이 돼요.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모든 권리들이 다 소멸이 되는 반면에 신탁 공매는 소멸이 아닙니다. 인수예요. 인수. 다 실제로 매매 계약은 거기에 있는 모든 권리들을 지워주기로 하고 말소를 해주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권리들은 다 신탁사에서 소멸시켜 주기로 하고 말소를 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탁 공매를 찾기 위해서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신탁사 전용관에 들어가서 보시면 부산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매와 공매 또한 신탁 공매 이런 구분들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신탁 공매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탁사에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있는 모든 권리가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느냐는 신탁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경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어디에 물어봐요? 경매기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주죠. 가르쳐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공매를 어떻게 해요? 잘 모르면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알려줍니까? 캠코에서 안 알려줍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들이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신탁공매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신탁사에다 문의를 하셔야 돼요.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안에 있는 세입자가 어떻게 되는지, 안에 있는 권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협의에 의해서, 매매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탁공매를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공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요. 또한 개찰이 되면 뭐 총 6회까지 진행하는 것 꼭 아니고요. 때로는 10회차, 때로는 12회차까지 진행하기도 하는데, 경매와 공매는 그 법에 의해서 10%씩, 때로는 20%씩, 때로는 30%씩 차감이 되는 반면에 신탁 공매인 경우에는 차감이 안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공매를 받는데 10번이나 유찰이 되었는데도 처음 감정가 금액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보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가 원하는 금액에 그냥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을 떨어뜨린다, 안 떨어뜨린다, 이거는 신탁사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10%씩 까지기도 하고 5%씩 까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10%씩 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6회, 8회, 10회, 12회까지 진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액까지 최저 금액을 만들고, 그 최저 금액이 낙찰이 안 되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최저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 자, 경매와 공매 조금 다른 점이다, 그렇죠? 수의 계약도 가능하고요. 집을 사는 행위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실제로 신탁사에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자, 경매와 공매는 법원에서 또한 캠코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해 가는 반면에 신탁 공매는 중간에 매매 계약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매매인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그런데 경매는 자금 조달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왜? 공매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다. 왜? 실거래 신고가 없거든요. 실거래 신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탁 공매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다, 그렇죠? 그래서 신탁 공매도 금액이 일정 부분 6억 원 이상 넘어가면 매매 계약을 통해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을 해야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탁 공매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개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신탁사와 매매 계약을 맺고요. 이후에 잔금을 납부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의 기간도 30일로 되어 있지만 때로는 60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15일이 될 수도 있고요. 충분한 예외의 조항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신탁 공매는 누가 판다고요? 신탁사에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매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탁 구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위탁자가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 회사에다가 신탁을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경매를 넣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탁 회사에다가 처분을 해서 돈을 주십시오 하는 거를 신탁 공매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탁 공매는 사실상 안에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죠. 어쩌면 내가 공부만 잘 되어 있다면 실제로 신탁 공매를 통해서 내가 낙찰받게 되고 충분히 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탁에 있는 재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것을 신탁 공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원주인 위탁자가 신탁사에다 의뢰를 한다 그렇죠. 수탁자가 있고요. 또한 거기에 달려 있는 우선 수익자, 채권자죠. 은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 신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 신탁 공매가 될 건데요. 경매, 공매, 신탁 공매 너무 어렵다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싸게 사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요. 경매 공부를 하는데 신탁 공매 아주 신박해요. 싸게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안에 복잡한 권리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이 유튜브에서 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신탁 공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통해서 신탁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충분히 싼 금액으로 부동산을 내가 매입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